콜택시의 일부가 긁히거나 경위서를 받아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콜택시 기사 2명이 해고됐습니다. 어이없는 해고 통보에 반발이 거세지자 뒤늦게 해고를 취소했습니다. 계곡의 평상을 놓고 자릿세를 받는 불법 영업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과징금보다 벌어들이는 돈이 훨씬 많아 배짱 영업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군산시 공무원들의 기강회의가 도를 넘었습니다. 성희롱과 뇌물수수 의혹에 음주운전까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국 골프장을 돌며 한밤중에 잠수복까지 입고 연못에 빠진 골프공을 훔쳐 2천여만 원을 챙긴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요즘 더위를 피해 계곡 찾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런데 어딜 가나 평상을 내놓고 자릿세를 받는 불법 영업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네, 단속에 걸려도 과징금보다 벌어들이는 돈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런 배짱 영업이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주혜인 기자입니다. 물좋기로 이름난 완주 동산계곡입니다. 하늘에는 햇빛을 가리는 천막이 드리워져 있고 목 좋은 자리마다 평상 수십 개가 들어서 있습니다. 평상은 그대로 놔두고 그늘만 쳤다가 걔도 끝나면 다시 끌고 영업을 하는 것이 수십 년 전부터 내려오는 관례. 국가 땅인 계곡에 영업장을 차린 셈인데 명백한 불법입니다. 근데 그늘막 이런 거 설치하는 것도 불법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하는 것은 아무리 한철 장사라지만 평상 대여료는 웬만한 숙박비 저리가랍니다. 작은 거 하나 같은 경우는 한 5만 원씩 달려오고 2개짜리 붙어 있는 거는 15만 원씩 달려오고. 다른 계곡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자리를 펼만한 곳은 어김없이 평상들이 차지했습니다. 손님들 물놀이하라고 인위적으로 물길을 막은 곳도 있습니다. 하천법 위반입니다. 이 땅 이용해서 주변에 있는 자연 좀 활용하는 건데 그게 그렇게도 나쁜 건가요? 수백만 원에 이르는 과징금이 부과되지만 불법 영업은 끊이질 않는 상황. 한철 장사로도 과징금보다 훨씬 많은 이윤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게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는 입장은 아니고요. 이제 지역 주민이고 또 한철 장사해서 먹고 사는 분들이기 때문에 강력하게는 못해요. 아무리 법을 어겨도 과징금만 부과하고 애써 눈을 감는 솜방망이 대응에 계곡을 점령한 불법 영업은 올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JTV 뉴스 주혜인입니다. 최근 성희롱과 뇌물수수 의혹, 음주운전 등 군산시 공무원들의 비위 행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나사 풀린 군산시 공직사회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차갑기만 합니다. 김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지난 8일 군산시를 압수수색해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습니다. 지난 2012년 보조금을 지원받아 수산물 산지 가공 시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군산시 담당 공무원이 설계사무소를 소개하고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 분석이 끝나는 대로 관련 공무원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직권 남용하고 뇌물수수권으로 수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아직 이게 수사 압수수색이라는 게 초기 단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워서 자세한 내용을 저희가 확인해주기 좀 곤란합니다. 지난달에는 군산시 산하단체 여직원을 성희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군산시 공무원들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 6월에는 군산시 공무원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10중 추돌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성희롱과 음주운전, 뇌물수수 의혹 등 각종 비위 행위가 잇따르면서 공무원들의 기강회의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입니다. 시민단체는 군산 조선소 가동 중단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공무원의 일탈 행위는 시민들에게 좌절감만 안겨주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현안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을까, 그리고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이런 좀 생각들이 부정적으로 변하고, 그런 부정적으로 변화들이 군산에 대해서 시민들은 삶의 질이 더 안 좋아지겠구나. 각종 일탈로 얼룩진 군산시 공직사회를 바로잡을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옹벽 위에 놓은 도로에는 옹벽이 무너지지 않도록 보강재를 함께 시공합니다. 그런데 고압가스 배관을 묻는 공사를 하면서 이 보강재를 훼손해 부실 공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원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로와 옹벽 사이에 어른 손바닥이 들어갈 만큼 틈이 생겼습니다. 집안이 내려앉으면서 도로도 울퉁불퉁해졌습니다. 3년 전 가스 배관을 묻는 공사 이후 집안 침하가 더 심해졌다고 주민들은 말합니다. 공사하기 전에 보다 다니다 보면은 도로가 많이 울퉁불퉁해지고요. 도로가 많이 기울어서 안쪽으로요. 옹벽 위에 놓은 도로에는 보통 그리드라는 보강재가 들어갑니다. 도로를 떠받치고 있는 옹벽이 무너지지 않도록 옹벽에 그리드를 연결한 뒤 흙을 덮는 공법입니다. 그런데 공사업체가 가스 배관을 묻으면서 멋대로 그리드를 걷어내고 복구하지 않았습니다. 빨리 중도를 빼려다가 보니까 그 부분에 신경도 안 쓰고 브레이드를 폭브레인 바가지로 임의적으로 잡아 당겼죠. 어떻게 보면 그게 부실공사죠. 원상복귀를 안 해놓고 그냥 메꿔버렸으니까. 보강재가 사라진 도로 구간은 180m. 토사의 압력에 밀려 언제든 무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옹벽 안쪽에는 500mm 크기의 고압 가스 배관이 묻혀 있습니다. 이 옹벽이 무너질 경우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공사업체는 그리드가 묻혀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뿐 일부러 훼손하진 않았다며 조만간 복구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전성 검토를 지금 의뢰를 해놨기 때문에 복구 방법까지 다 의뢰를 해놨습니다. 그게 나오면 이제 저희가 그거를 10월달에 일치 조명을 받아서 복구하는 걸로. 부실 공사에 재공사가 불가피해지면서 주민들만 불편을 겪게 됐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한밤중에 몰래 골프장에 들어가 인공호수, 즉 워터 해저드에 빠진 골프공을 훔쳐온 일당이 덜미를 잡혔습니다. 전국을 돌며 석 달 동안 훔쳐온 공이 12만여 개나 됐습니다. 오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월 중순 자정이 가까운 시간, 전북 김제의 한 골프장에 37살 김모 씨 등 일당 3명이 몰래 숨어들었습니다. 이들이 곧장 향한 곳은 골프장 인공호수였는데 물에 빠진 골프공을 노린 겁니다. 이들은 이처럼 잠수복까지 챙겨 입고 이 뜰채를 활용해서 물에 가라앉은 골프공을 건져 올렸습니다. 같은 골프장을 주기적으로 수십 차례씩 숨어들었고 한번 물밑을 훑을 때마다 많게는 공 수천 개씩을 싹쓸이 해갔습니다. 클럽하우스를 제외하고는 사실 문을 닫아놓지는 않거든요. 몇십만 평을 다 이렇게 뭐 할 수는 없으니까. 설마 누가 들어와서 이걸 훔쳐갈 거라고 생각. 같은 수법으로 공을 훔쳐온 또 다른 일당 60살 유모 씨 등 2명까지 모두 5명이 경찰 수사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두 일당은 암묵적으로 활동 구역까지 나눠 가졌고 서로의 구역은 침범하지 않으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북, 전남, 충남, 강원도 등을 돌면서 먼저 들어가서 그 골프장 해저들을 이제 긁는 것을 보면은 저기는 저 사람들 영역이다. 이들이 지난 3월부터 약 석 달 동안 전국 20곳의 골프장을 돌며 훔쳐온 공은 모두 12만 5천여 개. 매입업자에게 개당 200원에 팔아넘겨 2,200여만 원을 챙겼습니다. 담배값이나 하려고 따라갔던 거예요, 처음에. 걸려 있으니까. 물이 왜 그냥 더럽잖아요. 그래서 삼성국 입게 됐고요. 만약에 안 입으면은 피부병 걸려, 피부병. 경찰은 이들을 특수절도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드러나지 않은 범죄가 더 있는지 따져 묻고 있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이틀 전 보도했던 군산의 장애인 콜택시 업체가 이번에는 어이없는 해고 통보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가벼운 접촉 사고를 내고 전 운영자를 만났다는 게 해고 사유인데 쉽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애인 콜택시 기사 이모 씨는 지난 3월 가벼운 접촉 사고를 냈습니다. 도로변에 있던 구조물에 차량 뒷부분을 긁힌 겁니다. 수리비 20여만 원도 자비로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콜택시 운영업체는 이 씨에게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이 씨가 교통사고를 내고 전 장애인 콜택시 운영자를 만났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차라리 조금 흠집내는 그런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본부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이제
휴차일 때, 주말에 휴차일 때 자비로 해서 이제 고쳤어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그 시설을 쓰라는 걸 그랬더니 그걸로 인해서 해고 통지가 온 거예요. 본부장 역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씨에게 경위서를 받아오라는 콜택시 운영업체 회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수리를 하게 했고 그래서 차까지 바꿔줬어요. 그 실말서라는 것이 쓰면 그 인정을 하고 무슨 큰 사건이 만들어질 것 같아서. 회장은 이 씨가 전 운영자를 만나 업무 비밀을 누설했을 가능성이 있고 전 본부장은 자신의 업무 지시를 상습적으로 어긴 데다 회사 서류도 훼손해 해고는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고가 났고요. 또 하나는 지속적으로 전 운영자하고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럼 우리한테는 근로자에는 비밀의 준수가 있습니다. 해고가 정당하다던 장애인 콜택시 회장은 군산시가 감사에 착수하고 해고를 중지하라는 공문을 보내자 20일 만에 해고를 취소했습니다. 해고를 취소했습니다. 결국 해고는 취소했지만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해고의 칼날을 휘두른 게 과연 정당했는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현대중공업이 협력업체에게 도크를 임대해달라는 요청을 거절해 이기주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북도의회 박재만 의원은 가동이 중단된 현대중공업 도크를 협력업체에게 임대하면 중소형 선박의 수주가 가능하다고 말했지만 회사 측은 2년 뒤 재가동을 위해 임대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지역업체의 위기가 심각하다며 현대중공업이 도크를 임대하든지 아니면 재가동을 서두르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업비 1,500억 원의 대형 사업인 새만금 수목원이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오는 2027년에 문을 엽니다. 새만금 간척지 8천만 평의 거대한 식물원과 생태원, 그리고 온실을 내년부터 조성할 경우 1,500억 원의 생산 유발과 1,300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기대됩니다. 김제시의 새만금 농업용지 6공구에 들어설 이 수목원은 경기도 포천과 경북 봉화 등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인 대형 국립 수목원으로 만들어집니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금을 공제하는 이른바 고향기부제가 좋은 평가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북도의회 양성빈 의원이 전국의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펼친 결과 응답자의 78%가 고향기부제를 통해 지방의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제도 도입에 찬성했습니다. 정부는 고향기부제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만큼 고향에 10만 원 안팎을 기부하면 연말정산 때 기부자의 세금을 감면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당권 도전에 나선 안철수 전 대표가 바른정당과 정책 연대를 시사하자 정동영 의원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는 바른정당과 연애를 할 여력이 없다고 밝혔지만 정치권은 안 전 대표가 민주당을 견제하기 위해 중도인 이른바 극중주의를 내세운 만큼 연대 가능성을 점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 대표 경쟁자인 정동영 의원은 어정쩡한 중간을 기회주의로 비판하고 국민의당이 선명한 개혁 야당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주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 원장 아들이 장애인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시설을 감사하던 전주시는 원장 아들이자 시설 직원인 23살 A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30대 지적장애 1급 여성의 진술을 확보해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시설에서 보호하는 또 다른 장애인들을 수차례 폭행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전북은 오늘 전주를 비롯한 9개 시군에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밤까지 일부 지역에는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덥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3도까지 올라 오늘과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후 한때 곳에 따라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비가 내리면 더위가 주춤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